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던 암호화폐 시장에 잠시 제동이 걸린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동을 건 주요 소식과 시장의 굵직한 소식들을 모아봤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잘 나아가다가 지난 새벽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지난밤 시장을 하락시켰던 주요 원인이 되는 소식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의회 암호화폐 익명 결제 금지 조항 통과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이죠. EU 의회의 경제통화위원회와 시민자유 정의가족위원회의 경우는 자금 세탁 방지법을 암호화폐에도 적용, 암호화폐 익명 결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1000유로 이상의 전통 금융권 자금 송수신에 적용되는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암호화폐 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1000유로 조건이 빠졌다고 합니다. 또한 거래소 등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개인 지갑을 통해 자금이 오갈 때 거래하는 개인들로부터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 법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EU 의회와 위원회, 유럽 이사회 3자 회의 각 회원국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이 제안이 반혁신, 반프라이버시, 반법률적 집행이라면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는 다른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참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아직 이 법안이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며 법안 발효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거쳐야 할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혹시나 통과되어서 성장에 저해가 되면 어떻게 하나 싶은 공포심리가 시장을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유럽의 로비 그룹의 경우에는 좀 규제가 필요한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 제안은 좀 심한 것 아니냐. 이 의원들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범죄자에 의해 수행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벨기에 소속의 EU 의원의 경우에는 너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조항은 감시체제일 뿐이다. 암호화폐는 더 나은 평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여준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흐름 속에 제동을 건 소식이 참 안타까울 뿐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과사항에 대하여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비트코인을 어마무시하게 매수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테라의 CEO 도권인데요. 지난 1월 말부터 현재까지 무려 1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라는 포부까지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테라의 매수세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하락한 비트코인의 가격 영향일까요? 이 단기 변동성에 관하여 발언을 하였는데 걱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설립자 비트코인 장기 우상향 전망한다. 단기 변동성 걱정 안 해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테라폼 랩스의 CEO 도권의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 폭락이 UST 안정성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최근 언체인드 팟캐스트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6개월 후 급락해 USD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는 것이지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서 USD 수요 감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리저브가 탄탄해지는 것이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였는데요. 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의 경우는 현재 3728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도건의 경우는 사토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트코인 보유자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죠. 일단 여기서 이 USD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USDT는 들어보았는데 오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테라 USD를 줄여서 UST라고 부르는 것인데 흔히 들어보셨을 USDT와 동일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라 USD, UST가 주로 활용되는 곳은 테라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에서 주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현재 테라 재단의 경우는 비트코인 매수로 이미 1.65억 달러, 하나로 약 2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참 최근 들어서 테라 재단의 성장세가 엄청난데요. 앞으로의 행보 또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얼마에 도달하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10만 달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30만 달러, 50만 달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텐데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여태까지의 예상을 모두 벗어난 무려 480만 달러, 하나 약 58억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SEC에게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당했던 미국의 자산운용사 바네크에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꽤나 이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네크 비트코인 글로벌 준비 자산이 된다면 480만 달러 도달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자산 운용사 바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준비 자산이 된다면 48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전망하였습니다. 바네크 액티브 총괄인 이제 에릭 파인과 나탈리아 구르시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나 금 둘 중 하나가 글로벌 준비 자산이 되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 보았다. 글로벌 M0 본원 통화 및 M2 총 통화의 가치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준비금을 대체할 경우에는 내재 가치는 130만 달러에서 480만 달러이다. 반면 금의 가치는 상당수 중앙은행이 실제 금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온스당 가치를 3.1만 달러에서 10.5만 달러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최근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과 관련해선 러시아는 중국, 터키 등과 원유 거래에서 비트코인 등 다양한 화폐 결제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는 더 많은 국가로 번질 수 있으며 미국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 내다봤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들이 쓰여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M0라는 것은 본원 통화, 즉 현금 자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종이 돈을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M2라는 것은 총통화, 이제 다른 말로는 광의 통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실질적인 시장의 시중 통화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현금을 포함한 화폐 자체를 비트코인으로 모두 대체 시에 58억 원까지 도달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이러한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겠죠.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 또한 비트코인이 달러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러 외에 다른 국가들 그리고 산업의 일부분과 마이너스 채권, 금의 시가총액,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 지금보다 훨씬 시장이 확장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10년 안에 50만 달러 이상은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의 근간이라고 불리우는 화폐의 변곡점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이 순간 암호화폐를 알며 투자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쉽게 오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그리 길게도 아닌 3년 뒤 이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였을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글로벌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한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서서히 인정받고 있는 시점,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는데 바로 대한민국의 은행권에서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를 하도록 허용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서비스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의 거래와 매매, 이체와 보관, 그리고 기관급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이러한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농협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일까요? 인수위에서 이에 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요구에 인수위는 이제 긍정 기류를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핌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부에서 시중은행들의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기본법이 제정되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이를 인수위 관계자의 경우는 기본법을 만들어서 법적 근거가 생기면 금융기관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자금 세탁 방지를 지킨다는 전제하에 은행 진출로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인수위에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등 은행권의 요구사항을 담은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관련 의견을 요청한 상태로 아직까지는 초안 수준인 내용이라 이제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이르는 등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 점을 지적하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라고 하네요. 정말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 어플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하며 이제 보관하고 이체하는 시대에 한 발짝 더 나아간 듯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긍정적인 소식임에는 부정할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은행에서 암호화폐 매매가 가능해진다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수준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를 하였을 때 암호화폐가 도박이라는 인식이 다소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10명 중에 8명은 그럼에도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라는 뭔가 투명할 것 같고 이제 거래소들보다 신뢰가 가는 전통 금융권의 최강자이죠. 또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한다면 그래도 은행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퍼지게 될 것인데요. 이는 곧 상당한 수준의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기업들 간의 거래에서 암호화폐가 사용될 가능성 또한 농후해지게 됩니다. 이제 현재 많은 기업들이 국제 송금면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스위프트의 경우는 시간과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암호화폐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건너뛰게 되며 양측 모두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받는 유스 케이스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행과 거래소 간의 경쟁이 심화되며 다양한 암호화폐 금융 상품들이 출시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다가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취급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면 은행으로 옮기실 건가요?
저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보다 장기 투자적인 측면 이익이 적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 옮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비슷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화되겠죠. 정말 작년 이맘때는 어렴풋이 생각만 하던 것들이 현실화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가 상당히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매매가 가능한 은행이 실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속도 또한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과연 이번 연도 안에 주거래 은행에서 암호화폐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하락의 영향에도 그리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50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중립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안타깝게도 유럽연합의 소식으로 인해 살짝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간 보여주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분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낮게 하락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현재 나오는 소식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을 하는 중에 있는 중이죠.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10%, 30%, 50% 벌려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은 장기적으로 투자 시 그리고 10년 안에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아주 조그마다고 해서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해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에 있어서 방법과 마인드 그리고 즉 투자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년 안에 사용해야 할 돈이라면 절대로 그 돈으로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암호화폐 시장에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남들에게 5분 동안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라며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공부를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